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카르니틴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카르니틴이 기적의 체지방 연소 성분으로 알려졌느냐, 땀도 잘 나고 지방이 막 타는 것 같다, 정말 효과가 큰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안녕하세요, 머슬피TV입니다. 체지방을 불태워준다는 L-카르니틴 아시죠? 먹으면 체지방을 확확 사라지게 만든다고 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만드는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를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각종 유튜버 분들도 신나게 광고를 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카르니틴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L-카르니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인체 내 생합성 여부에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과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L-카르니틴 역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메타오닌을 바탕으로 인체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비타민 유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L-카르니틴은 아미노산, 즉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 몸에서 이것저것을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카르니틴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신생아의 경우에는 카르니틴을 모유를 통해서 공급받고 분유에도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생아가 아니죠. 그런데 왜 카르니틴이 기적의 체지방 연소 성분으로 알려졌느냐? 지방산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로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거 놓칠 수 없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물건을 인터넷으로 샀는데 그걸 배달해 줄 택배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달이 안 되겠죠. 지방 연소에 있어서 그 택배원 역할을 하는 게 L-카르니틴입니다. 하지만 이 택배원이 부족해서 지방 연소가 안 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잘 섭취하고 합성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간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물질이 L-카르니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문하는 양에 비해서 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카르니틴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가 적은 분들, 또 필수 아미노산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카르니틴을 만들어내기 힘든 사람들, 고령인 분들, 실제로 카르니틴에 대한 연구 결과 역시 둘로 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체지방 연소에 있어서 별다른 효과가 없고, 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고령일 경우 효과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식의 연구는 설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되고 있는 상태에서 카르니틴을 추가로 섭취했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여부를 따져야지, 단백질 섭취 자체를 제한한 상태에서 한쪽에게만 카르니틴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걸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본인이 카르니틴을 섭취해서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굳이 카르니틴을 추가 섭취한다고 해서 체지방 연소에 특별한 이점이 있을 걸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택배원이 많다고 주문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간혹가다 카르니틴을 먹고 몸에 열이 잘 오른다, 땀도 잘 나고 지방이 막 타는 것 같다, 정말 효과가 큰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플라시보나 다른 성분의 작용일 확률이 큽니다. 아미노산 조금 먹는다고 갑자기 몸에 열이 오르고 지방이 타는 것 같다고요? 지방 연소 대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움직인 이후에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호구되지 맙시다.